2011년 피트 예비 문제 6번 문제고요.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D A를 따라서 변할 때 압력비와 온도 T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B는 등압, BC는 등온, CA는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줬죠. 그러면 AB는 등압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PT 그래프에서 AB는 등압 과정 맞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바뀌죠. 그 다음에 BC는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BC로 바뀌죠. 등온 과정 맞네요. CA는 등적 과정인데 그래프에는 힌트가 없어요. 그렇다면 AB 과정은 너무 확실히 알 수 있고 BC 과정도 너무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보통 표시를 안 하고 CA 과정만 표시합시다. 그게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다가 삐뚤이는 그렇죠? CA 과정은 이렇게 삐뚤이죠. 삐뚤이. 그래프에서 무슨 과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삐뚤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삐뚤이 과정은 적어 놓자. 왜냐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푸는데 적어야 꼼꼼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다가 기체니까 PV는 NRT가 무조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A 기체가 A 다시로 상태가 바뀌는 문제니까 기체의 몰수가 바뀔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거를 동그라미에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는 대신에 비례식으로 바꿔서 는 대신 비례식으로 바꾸면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연력학 기체 문제 풀 때 이게 필수죠. 그래서 그래프에다 표시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요 조건을 그래프에다 표시하면 문제에서 값을 정확히 안 줬으니까 임의로 T 곱하기 T0, P0, V0라고 깔끔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세 가지 특성을 여기다 적었고 얘하고 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옮겨오면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커졌어요. T로. 그렇다면 부피도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비례하는 관계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도 표시하면 C도 표시하면 C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T라고 크게 적고 그 다음에 이게 등적 과정이었죠. 여기가 등적 과정을 이용하면 여기도 V0죠. 그러면 T가 커지기 위해서는 압력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체의 상태에 따라서 PVT를 표시해 놔야지 우리가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져서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했었죠. 자, 그러면 문제 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일 공식이죠. 일을 하려면 플러스 델타 V 부피가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기체는 일을 하려면 부피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AB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래서 그림에다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BC 과정에서 기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면 BC 과정을 살펴봅시다. 그럼 무슨 과정인가 하면 등온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니은은 등온 과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증가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를 봤더니 기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첫째
기체가 여기는 한 개죠, 한 개. 한 장소나 한 개.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읽죠. 하나의 객체 한 개가 플러스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거는 뭐 기본 원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한 개가 엔트로피는 증가했냐고 물어보면 열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기체 한 개가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열을 받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등원 과정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등원 과정이래요. 그러면 등원 열은 델타 U 플러스 W라고 적고 그 다음에 등원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열은 W예요. 그러면 등원 W는 등원 과정에서 일은 P1, V1, ln V1분의 V2이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려면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이거보다 이게 크면 플러스 값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등원 과정에서 부피가 감소했네. 그러므로 열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겠네요. 방출. 그래서 수식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렇게 수식으로 살펴보니까 계산하기가 약간 번거롭죠. 그리고 이 공식의 판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값이 되려면 얘가 커야 된다. 그러므로 부피가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이 열은 방출된다. 그러므로 기체 한 개가 마이너스 열이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돼서 니은의 문장은 틀렸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을 하다 잠깐 중간에 샜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열은 그래프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기본 그래프죠. 자, PV 그래프에서 등원 과정만 살펴보면 등원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은 플러스 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공식으로 판단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그렇다면 부피가 감소하는 것은 기본 과정의 역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PV 그래프라고 그리고 역과정 이렇게 표시하고 위에다가 등원 과정이라고 하고 부피가 크다가 부피가 작아졌어. 그러면 거꾸로 열을 방출해야겠죠? 마이너스 Q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에 해당해서 얘가 마이너스 Q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공식 두 개로 엔트로피 공식 하나, 그래프 공식 하나 두 개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이제 얘는 맞고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이렇게 돼 있죠. 기체가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작다 이랬죠. 그러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그러면 AB 과정은 등합 과정이고 그 다음에 CA 과정은 등적 과정이래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적읍시다. 얘는 등합 과정이고 얘는 등적 과정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을 물어봤으니까
등압열, 등정열 문제겠죠? 옆에다 공식을 적읍시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1번. 등압열은 Q는 2분의 5 nr 델타 t. 그 다음에 2번. 등적열은 2분의 3 nr 델타 t.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공식은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 적용되는 공식이죠. 만약에 다원자로 바뀌면 요 수치만 살짝 바뀌죠. 자, 요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도 배우고 물리 시간에도 배울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99%는 단원자 이상기체로 나와요. 굳이 이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단원자 이상기체이어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상기체라고 하니까 우리 맘대로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생각해도 이 문제 풀이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풉시다. 자, 그 상태에서 공식에 값만 넣으면 되죠. 그러면 값을 넣읍시다. 첫째, 등압 과정, AB 과정에다가 여기다 답을 넣으면, 자, AB 과정을 넣읍시다. AB 과정은 약간 답답하실 텐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늦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한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것 같아서, 어수선한 것보다는 답답한 게 낫다 싶어서 설명을 좀 늦추고 있습니다. 자, 이해 바랍니다. 자, 일단은 AB 과정이라고 다시 꼼꼼하게 적고요. 얘를 등압 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열은 2분의 5 nr까지 적고, 이제 델타 t를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적으면 AB 과정의 델타 t는 t하고 큰 t예요. 그러면 나중 t 빼기 처음 t 해서 나중 처음 해주면 이게 바로 델타 t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CA 과정은 등적 과정이래요. 그러면 Q는 2분의 3 nr이 되고, 그 다음에 등적이니까 이제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t 빼기 t가 되겠죠. t0 빼기 t, t0 빼기 t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얘가 크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므로 방출열, 흡수열,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흡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가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므로 방출열이 되겠죠. 열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열이 플러스 값이니까 흡수열, 방출열. 기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크기만 비교하면, 이 상태에서 크기만 비교하면 정확히 여기가 같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여기도 같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AB 과정의 열은 5이고,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 열은 3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죠? 근데 질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흡수받죠. C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방출 맞죠? 그래서 작다. 틀렸죠? 커요. 그래서 약간 늦췄어요. 어수선해질까봐 늦췄는데 그래도 약간 어수선한 것 같네. 그래도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강조할게요. 자, 이 풀이 과정, 디귿 풀이 과정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문제에서 등적열과 등압열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별표 10개 해도 안 아까운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압, 등적, 단원자 이상기체의 등압, 등적, 열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지 연력학의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문제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도록이면 무조건 이 비례식을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풀어야지만 문제가 논리적으로 딱딱 풀립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강조하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11년 피트 예비 문제는 난이도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연력학 배우면서 당연히 배우는 것들로만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중인 겁니다. 답은 1번.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